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1960년 4.19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3년 후 군인 박정희는 대통령 박정희가 되었습니다. 1979년 11.6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박정희 사망했습니다. 2년 후 군인 전두환은 대통령 전두환이 되었습니다. 1987년 60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8개월 후 육사 동기 노태우는 대통령 노태우가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12일 내일 다시 한번 수많은 분들이 거리에 나설 겁니다.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우리 국민들은 거리로 나가 새로운 길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동아시아 유일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과실을 챙긴 건 매번 따로 있었습니다. 국민이 개, 돼지로 취급받았던 건 그래서입니다. 그래봐야 권력은 결국 내가 먹는다. 그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제가 너는 누구냐고 계속 묻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역사를 차분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말은 거리에서 뵙겠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네, 요즘 문자로 자꾸 송채경화 기자와 공동 진행하라고 하는 문자가 송채경화 기자의 가족들로부터 오는 것 같은데 네. 절대로 안 된다고 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먹겠습니다. 자, 첫 뉴스도 여전히 최순실. 오늘 좀 다른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한국과 일본 양측이 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는데요. 그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회의를 개최를 한 건데 사실상 협의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거는 이제 양국 간의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는 협정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야권에서는 이런 협정 체결에 반발하면서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네, 그 내용도 상당한 문제라고 사실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는데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서로 이게 우리나라에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이 시국에 그렇죠. 여당도 대통령 유고 상황을 하는 상황에 그 내용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급하게 진행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 사안은 저희가 따로 전문가를 모시고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송채경화 기자 혼자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꼭 이 문제를 따로 다루도록 하고. 네. 다음 뉴스 전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뉴스인데요. 그 김기춘 전 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할 때 그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고 또 야당 의원을 고발하라고 지시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이제 비망록이 어제 TV조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일단 이 비망록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4년 6월부터 약 210일 동안 근무한 분이 작성을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보수단체를 통해 고발하도록 해라. 김기춘 전 실장이 이렇게 얘기한. 야당 주요 네. 지도자를 고발해라. 네, 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유는 그때 2014년 당시 이제 정윤회 씨 국정 개입 파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박지원 의원이 만만해라는 의혹을 내놨거든요. 만만해라는 건 비선 조직 이재만, 박지만, 정윤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박사모 등 시민단체 통해 고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 사항을 적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정말 문제면 자기들이 고발하든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실제로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이런 건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네. 그 비망록의 다른 내용을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다. 법원을 길들여야 된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도 있거든요. 보면은 법원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상고 법원으로 협상을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 그다음에 대한 변협 선거 때에는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이런 고수 고발을 해도 네. 또 검찰을 통해서 기소를 하더라도 네. 거기까지는 정권이 의도대로 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네. 법원이 근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네. 법원이 원하는 결론을 내주지 않는다. 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우리 네. 전 비서실장께서 법원을 길들여야 한다고 그러셨군요. 또 다른 발언 있습니까? 네, 또 다른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할 것 이런 이제 주문을 한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시기에 그 예술인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시기와 일치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5.16에 대해서도 우선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대응하라는 네. 김 실장의 멘트가 있고 그리고 나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 네. 앞뒤가 맞네요. 예. 네. 그리고 또 무슨 발언을 하셨나요? 네, 그 5.16에 대해서도 5.16은 애국심을 가진 군인의 구국의 일념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청와대 뭐 바깥의 평가는 다르겠지만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겠죠? 네, 본인은 이 보도와 관련해서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분이 단 하나도 인정하는 걸 못 봤어요, 저는. 네. 그 어떤 종류의 의혹이든, 아니, 본인이 최순실 씨 빌딩에서 있었다는데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모른다. 모른다. 네. 대단한 분입니다. 중단기 기억 상실이 걸리신 분 같아요. 그렇고, 한 가지 제가 이 뉴스가 TV조선에서 나온 거죠. 네, TV조선에서 나왔습니다. 네. TV조선. 조선일보 청와대 전면전을 하고 있는데, 네. 약간의 해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중에서도 김기춘 비서실장만 콕 찍어서 네.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맨 처음 사과문이 나왔을 때도, 그리고 2차 상황, 이런 보도를 했었죠. 그 뒤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물론 뭐, 7인회라는 어떤 전망도 있고, 추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김기춘 비서실장만 물고 늘어져요. 이분이. 왜 그럴까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습해 가는 방향이 조선일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는 거죠. 아마도. 그런 분석이 가능하군요. 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다시 살아난다면 조금이라도 네. 큰일 날 정도로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남녀 관계라고 주장하는 보도 내용을 수차례 했어요. 네. 네.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다 폭파시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되살아나면, 조선일보가 대단한 위협을 느끼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보도도 이렇게 네.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군요. 예, 그렇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고 계속 힘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처를 해 나가는 걸로 추정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우리가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설이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정부 핵심 인사에까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처음으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차은택 씨가 지금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 조사에서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를 대통령 교육문화수석에 앉혀달라고 했고, 또 홍익대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김종덕 씨를 문체부 장관에 앉혀달라고 했고, 또 송성각 씨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임명해달라고 최순실 씨에게 청탁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진술을 한 걸로 이제 드러난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다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최순실 씨가 이렇게 정부 핵심 인사, 장관 인사에까지 직접 관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고요. 드디어, 그러니까 차은택 씨는 이미 본인이 인정할 부분과 인정하지 않을 부분을 정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그만큼 좀 많이 있었죠.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는 내가 인정하면 내게 떨어질 형량이 어떻고 이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가만히 집에 앉아있지만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이렇게 가장 먼저 털어놓는 건 여기까지는 내가 해도 되겠다고. 부인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을. 자기 스승이나 자기 친인척이나 이러니까 부인하기 어려운 거겠죠. 어쨌든 처음으로 확인됐다.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최순실 씨가 자신의 단골병원인 차병원의 수건사업이었던 비동결 난자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비동결 난자의 연구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실제로 규제가 풀렸는데요.
그 최순실 씨는 또 이 과정에서 이 규제 푸는 거를 반대하던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을 찍어내기 시기로 경질시켰다 이런 의혹도 이제 받고 있는데요. 담당 과장이 이 비동결 난자 관련된 간담회에서 자기는 이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고 열흘 뒤에 다른 과장으로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네, 꼼꼼합니다. 굉장히 최순실 스타일이네요. 네, 문체부 과장 스타일. 경질한 것도 네. 비슷한 내용인 거죠. 항상 패턴이 똑같네요. 누군가 반대하면 인사권으로 경질시킨 다음에 찬성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꽂고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을 하여금 그 일을 성사시키도록 진행시키고 네. 매번 그래왔죠. 모든 일에 네. 인사권이 가진 힘을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10분 이용했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을 임명하고 하는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공무원들은 파리 목숨이었던 거죠.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뭐 대기업 총수까지 물러나게 하는 대단한 법. 이게 네. 아마도 전무했고 네. 앞으로도 후무할 것이다. 전무후무라는 그럴 단어를 것 같습니다. 이 최순실 스타일은 정말 전무후무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에 누군가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그 말 그대로 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청와대가 그 최순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10월 중순에 그 피고발인 신분이었던 차은택 씨를 접촉해서 사건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건 내용을 파악했다기보다는 뭐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제 차 씨와 접촉을 해서 차 씨와 함께 말맞추기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에 대한 거죠. 네. 10월이면 뭐 언론 보도가 벌써 한 달은 된 지점인데 그때 네. 가서야 사건 내용을 파악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드러나는 것은 10월쯤 연락을 했다는 거네요. 네, 말하자면.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 전에도 연락했겠죠. 했을 텐데 어쨌든 드러난 것은 10월 중순에는 최소한 연락을 한 것이 사실이 있다. 네, 그리고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런 거는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죠. 네. 근데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접 과거에 표현했던 방식대로 하자면 우병우 씨죠, 이제.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당신은 더 이상 이제 대통령도 아니고, 선배도 아니고, 뇌물, 혐의자, 노무현 씨다라고 하고 조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본인도 똑같이 적용하면 또 이제 언론에서는 우병우 씨라고 꼭 불러야 된답니다. 보통은 이제 관례상, 예우상, 전직 직함을 고인사들 붙여주는데, 우병우 씨를 어떻게 검찰이 처리하느냐가 검찰 의지 바로미터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검찰이 과연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 네,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것도 어쨌든 검찰의 의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압수수색한 사진 봤는데, 네. 또 빈 박스였던가요? 이게 이제 박스를 들면 말이죠. 네. 다른 나라의 압수수색 사진을 보세요. 박스를, 서류를 집어넣어서 들잖아요. 팔을 굽힐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너무 들고 다닐 때. 무거워서. 무거워서 펴야 됩니다. 다들 굽히고 나와요. 가볍다는 뜻이죠. 네. 한번 해보세요. 박스에 서류를 담아서 쭉쭉 굽히고 걸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언제인데 지금 압수수색을 합니까? 혹시 우병우 씨 관련 뉴스도 없나요? 네,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지난 2014년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관련됐을 때 이제 검찰이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사람을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이 피의자에 대한 회유가 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건데요. 복잡하네요. 뭐 네,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정윤회 문건 유출, 네. 정윤회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네, 그 문건을 유출한 당사자 지목된 사람한테 네. 민정비서관 실에서 회유를 민정비서관이 했었다. 우병우 씨였죠. 네, 그때 당시에 민정비서관이 우병우 씨였고요. 그때 회유를 그러니까 했다. 뭐라고 네. 회유를 했답니까? 그러니까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이 사건을 검찰이 결론을 낸 건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제 문건을 청와대에서 갖고 나왔고 그 갖고 나온 문건을 서울경찰청 사무실에 놨는데 그 사무실에 있던 문건을 이 한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 경위가 그 문건을 복사해서 최경락 경위에게 넘겼다. 그래서 최경락 경위가 이걸 언론에 유포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도가 나온 건 뭐냐면 이 중간 과정인 한일 경위한테 청와대 민정수석관실에서 이 문건을 최경락 경위에게 넘겼다라고 진술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제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못 들으셨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문건을 넘긴 사람이 있는데 네. 당신이 문건을 넘겼다는 걸 인정하면 빼줄게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빼줄게란 말을 민정수석실이 했다. 네. 그런데 그 빼줄게라기보단 정확히 말하면 불기소가 가능하다. 그게 빼줄게죠. 불기소가. 네. 검찰에 기소를 안 하면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넘긴 걸 넘겼다고 해라. 네.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민정수석실에서 그렇게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시켰다. 네, 그리고 실제로 빼줬고. 네, 실제로 빼줬고요. 빼줬고. 그런데 넘겨받았다고 하는 최경희는 며칠 후에 자살을 했죠. 네, 넘겼다고 진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경희가 검찰에 이제 불러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이제 보도가 됐었지만 네. 굉장히 아주 단신 한 줄로 처리됐는데 저도 네. 기억납니다. 번개탄으로. 네, 번개탄으로. 근데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언론은 없었어요. 저는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네, 유가족이 그렇게 주장을 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은 있었죠. 네, 유가족이 왜냐하면은 이제 이상하다, 부검을 해달라 이렇게 그때 당시에 주장을 했었어요.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서를 건넨 사람도 그 관련자 모두가 지금 무죄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분이 당시에 그 압수수색 전에 뭐였죠? 구속. 네. 그 구속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됐죠. 그때. 네,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돼서 밖으로 나온 거죠. 네. 그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고 관련자들은 결국 다 무죄도 받았고 사안 자체도 유죄가 돼도 자살할 만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네, 그 정도. 라고 추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본인의 괴로움이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가족들은 의아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게 꼭 번개탄 하면 또 자꾸 생각나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마티즈 좀 많았죠. 사건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저는 굉장히 의아한 사건이었습니다. 여하간 핵심은 뭐냐면 당시 그렇게 빼줄 테니 넘겼다고 해라. 네. 라고 한 게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이었고 민정비서관실의 실이었고, 행정관. 네. 네. 그리고 우병우 씨의 지휘 아래 있었고 네. 민정비서관이 검찰을 통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설계했다는 뉴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나가지. 그죠? 근데 이제 그 우병우 씨에 관련해서 처음에 검찰은 개인 비리 말하자면 횡령, 네. 가족 회사 그렇죠. 이런 문제였어요. 네, 뭐. 최순실 씨와 관련 없는 사안이었죠. 그게 사실로 드러나도 사실은 벌금 제가 좀 물어보니까 벌금 한 200만 나올래나? 50만 원에서? 그런 정도 사안이었어요. 기소한테도.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좀 양상이 바뀌어서 사진 보도요. 민정수석인데 과연 최순실 거를 몰랐냐? 네. 예. 최순실과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수사 방향은 바뀌었죠. 관련해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우병우 씨 처가, 네. 구체적으로는 장모와 네. 커넥션에 대한 이야기는 조홍천 의원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거든요. 장모와 최순실 씨와의 관계요. 그렇죠. 네. 그 의혹을, 그 발단을 처음 제기한 게 청와대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는 건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기강을 네. 네, 조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긴 하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이 처음에 비서관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때 그러면 이 사람의 배경 조사했을 거란 말이죠. 네, 했겠죠. 네. 그랬던 전직에 있는 이 양반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최순실 씨의 인연 때문에 민정수석이 들어왔다는 네. 이야기가 있다고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대정부 질의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커넥션이 나온 적이 없어요, 사실은. 뭐, 언론에서 뭐 팔선녀라느니 실체가 불분명한 네. 그런 이제 루머에 가까운 이야기들만 계속 있었지. 근데 며칠 전에 뉴스타파에서 네. 처음으로 보도가 나온 게 뭐냐면 이 우병우 씨 장모의 회사 삼남개발. 네. 네, 골프장 운영하는 아, 회사입니다. 저도 보도 봤습니다. 네. 삼남개발과 이 최순실 씨의 카페 간에 거래가 있었다. 커피 거래가 있었다. 네. 네. 근데 약간 규모가 좀 적긴 하더라고요. 양은 얼마 안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둘이 아는 사이였다고 하는 네. 직접적인 증거가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이 최순실
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이제 처음으로 커넥션에 나온 장모. 네. 이분이 이화여대에 1억을 기부했는데 당시 네, 이제 맞습니다. 특혜 의혹이 있는 이화여대하고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정윤아 씨 점수 특혜를 준 교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모 씨. 예. 의류학과. 네네. 네. 의류학과 교수. 이 교수가 이 장모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라운딩을 한 기록이 또 있어요. 아주 작은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기록들. 어쨌든 연결이 되어 있는 여기서 그런 조금, 고리들이. 예, 네. 저기서 조금 흔적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최순실 씨,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느냐. 네. 글쎄요, 누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다 바로미터라고 생각해요. 지금 막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뉴스들은 다 덮이고 잊혀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정말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우병우 관련된 사건. 우병우 씨를 어떻게 수사하느냐. 네. 우병우 씨가 이 모든 걸 몰랐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그 측근 비리,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조사하라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는데, 어디까지 알았는데 어떻게 묵인해 왔는가. 최순실 게이트를 방조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중요한 일인데, 근데 최순실 씨와 우병우 커넥션이 보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 커피 거래. 네. 커피 거래. 찾아보면 몇백만 원 안 됩니다. 네, 한 160만 원 그 정도 되더라고요. 100만 원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카페는 아주 작은 카페예요. 네. 카페 자체를 보자면. 근데 본인들 해명으로는 그 카페가 커피를 싸게 팔아서 샀다. 세상에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희가 더 싸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직접 연결된 유일한 케이스인데 생각해 보시면 최순실 씨하고 최순실 씨 사건의 특징이 뭐냐. 최순실 게이트의 특징은 굉장히 사소한 인연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다니던 뭐 병원, 뭐 그렇죠. 스포츠센터. 프랑크푸르트에서 자기한테 잘해줬다고 해가지고 네, 승진시키고. 대한항공에 전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승진시키라고. 그리고 뭐 자기 앞집에서는 스포츠센터 소장님한테 이 800억짜리 재단에 이 세상을 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자기 단골 성형외과라고 해서 경제수석에 막 전화하고 뭐 국정원 나가고 국세청 나가고 아이 사소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장모와의 사소한 인연으로 혹시 민정수석까지 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인 거죠. 그러니까 단서가 작다고 네. 커넥션이 작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최순실 게이트의 특징이고 그건 여실히 봐왔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이제는 우병우 씨 장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브리핑을 제가 하고 말았네요.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 불만이 있어요. 게스트를 나오면 네. 좀 말 좀 하게 하라고. 왜 혼자 다 말하냐고. 진행자보다는 출연자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장님. 네. 제가 게스트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진행도 하고. 혼자 떠들 수 있는데 왜 나오냐 게스트가. 혼자 하면 심심하잖아요. 저 딸인가요? 제가 한 뉴스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긴 했는데 네. 지금까지 나온 뉴스 대부분 동어반복처럼 들려가지고 특히 안 들어오거든요. 네. 이 사건은 시금석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또 역시 그 기사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제 말을 잘 듣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길게 하고 말았네요. 네. 너무 그렇네요. 다른 뉴스 중에 혹시 제목만이라도 언급할 만한 주요 뉴스가 하나 정도 있습니까? 뭐 이제 최순실 씨가 체포당한 뒤에도 비밀 회사에서 증거 자료를 빼돌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또 이미경 이제 그 CJ 부회장 사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통화 녹음 내용을 이미경 부회장이 청와대 측에 항의성으로 보냈었다. 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알겠습니다. 네. 네, 계속 동어 반복 같아가지고 제가 한 사건을 좀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채영화 기자였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MB입니다. 일단, 애청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 공장, 이 공장, 잘 돌아가게 해주신 거. 그리고 우리 김어주의, 이래 좀 아껴주시는 거, 정말 참 고맙습니다. 사실 김어주의가 여기와 공장 연다 간다 했을 때, 이거 잘 됐거나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하다못해 무슨 영매다, 무슨 용암무당이다, 이건 전혀 몰랐다. 누구도 예측을 못했다.
그가지만은 저는 알았습니다. 이 MB만큼은 이 뉴스공장 이거 잘 돌아갈지 저는 확신을 막 가지고 있었다. 왜? 내가 나오잖아, 내가. MB가 나잖아, 나야. 내가 이렇게 한마디 안 거들었어 봐. 공장에 나발이면 아무것도 없지. 김어준이 누굽니까? 순전히 이 MB가 어부 키운 캐릭터입니다. 내가 걷어먹은 거야. 나 없었어 봐. 응? 이러면 옛날부터 쭉 행보를 보세요. 얼마나 내를 쪽쪽 빨아먹었는지. 내가 그래서 이래 말랐잖아. 살이 안 쪄, 통. 김어준이가 있는 한. 근데 김어준이 봐봐. 볼따고 살 톡톡 올라. 이거 뭐, 저뭐 수염을 가리지가 있어 그렇지. 얼굴이 어마어마, 머리숱도 엄청 많고 말이야. 저 뭐 까만지 안 까만지 구별이 안 갈 줄은 많고. 내 봐. 내 머리는 몇 가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를 빨아먹으면서 큰 이 김어준이야말로 너 줄이는 내놔.